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강남아이파학원 본원의대관 목동관 재수생들 상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올해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다원 송파에 와서 수업을 진행할 한가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명을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 제가 일단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처음 이제 강사 생활을 목동의 백인대장 수학학원이라고 수학 전문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5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 같이 대비하면서 애들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이 좀 있어서 여기 이투스 계열의 재수학원에 5년 전에 지원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20대 최초로 선발된 강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 담임을 해서 애들 지도도 했고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과 꼴반 담임을 맡아서 의대를 3명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지도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하고 그 다음에 목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엊그저께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비 고3 어머님들이시니까 수능이 좀 뭐가 달라졌나 제가 간단하게 좀 뉴스 기사에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선택 과목 유불리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출제위원장이 선택 과목 유불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미적하고 기하에서 힘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문항 분석을 했습니다. 수능 문항 분석했을 때 미적분이 너무 쉽게 출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재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오답률을 분석을 하면 미적분 3문제가 베스트 5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쌤 미적분 너무 쉬웠는데요? 쌤 미적분 다 맞았는데요? 심지어 앞에 공통에서 몇 개 틀린 애도 미적 30번을 맞췄거든요. 근데 고3 애들은 미적분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미적분을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장은 선택 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하도 굉장히 쉽게 냈거든요. 근데 고3 애들은 많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로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은 내년에도 쉽게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잡한 계산을 지향하고 종합사고력 측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면서 풀면 예전만큼 풀이 과정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풀이 컨셉을 잡아서 풀이가 들어가지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냐면 박치기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보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그래서 박치기식으로 계속 풀다 보면 꼬입니다. 왜? 처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수능 문제는 뭐가 중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고력으로 문제풀이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사고하는 연습을 보통 많이 하지 않고, 특히 이 내신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풀이를 암기식으로 합니다. 기출문제도 사실은 문제 원리가 있고 풀이를 정확하게 컨셉을 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풀이를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응용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문제풀이 컨셉을 잘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풀이가 되게 짧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공통 과목이 작년보다 어렵다. 상하이권 난이도 체감 차이가 클 것이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분석이 됐는데, 확실히 변별력은 확보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에서 힘을 줄 수 없으면 당연히 공통 과목에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작년에도 사실은 쉽지 않게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애들이 좀 많이 당황했던 게 14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정답이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보통 기니디로 찍으라 했어 했는데 오지선다에 기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 과목에 조금 예년과는 좀 다르게 출제하면서 확실히 변별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브리핑을 보시면 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제가 수능 문제 분석하면서 풀면서 애들 별로 안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수생들 중에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희 이제 이투스에드 학원에서 이제 분석자를 발표한 건데 제가 이때 있었습니다. 분석 회의 때 제가 참여해서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겠는데? 라고 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새 수능 수학이 사실은 현역이 불리하고 N수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파생되는 거냐면 문제풀이 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매해마다 연초에 이제 고3 애들 재수학원에 들어갈 때 늘 묻는 얘기가 기출 문제는 다 풀어봤어? 하면 절반 이상이 기출 문제를 다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3 애들이 수학 학습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완벽하게 풀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강의들 같은 거 인강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로 완강하는 애들이 극히 드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N수생이 왜 유리한가. 그래서 제가 올해 수능 문제 중에서 이제 준킬러단 문제라고 하는 문제 중에 제 교재에서 했던 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번이 이제 도형 문제인데 이 각이 같습니다 해서 이거 길이 같습니다 해서 풀이하는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숫자만 달라졌거든요. 이원의 반지름 구하시오, 뭐 넓이 구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우리가 이제 함수의 양자택일 구조라고 해서 절대값 중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변형해 놓은 문제인데 그 아이디어랑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배수 개념 이용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인데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 절대값 함수에서 분석하는 문제인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지수로 함수 점근선이 중요해. 이 점근선 라인 그리면서 푸는 게 중요해. 똑같습니다. 풀이법이.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사실은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28번 도형 쪽에서 많이 틀렸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함수에 앞에 실수배를 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보통 인강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이제 삼각함수 근사라고 해서 빨리 푸는 요령을 배웁니다. 이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요령을 배우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는 포맷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근사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활용하면 풀이할 때 엉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좀 근사 개념을 쓰면 되고 이럴 때는 안 쓰는 게 나아. 이번에 쓰면 안 되는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8번에서 근사 쓰다가 꼬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애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9번도 역함수 적분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역함수 적분하는 건 그냥 이 식을 외워버려 라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거 식 알고 있으면 그냥 한 줄 만에 풀이가 끝납니다. 그리고 30번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풀이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제 수능 날 문제 풀이를 한 건데 이 요령을 강의를 합니다. 이 요령은 사실은 어지간한 수년된 강사가 아니면 사실 강의하기 좀 힘든 주제인데 애들한테 이거 강의하고 워낙 합성함수가 빈출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정말 많이 훈련합니다. 이 합성함수 관련된 해석 문제만 해도 최소 1년에 거의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주제들에 익숙해져 있는 재수생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실히 제가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고3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3 애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애들은 유명한 것만 선별해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쌤 모의고사가 좋대. 그래서 그것만 풀고.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워낙 소재도 이제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주제를 적어도 한 문제라도 사실은 빠짐없이 다 다뤄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압축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거의 이제 올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아마 9월 평가원 이후부터는 사실은 뭐 주간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로 수업을 하는데 주간학습지가 분량이 일주일에 한 권인데 한 60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돌다 보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유사한 주제들을 다 최소 한 번씩은 다루게 되는 구성으로 커리큘럼을 재수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여기 송파에서 고3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교재가 일단 초반에 개념 형성에서 킬러 마스터 시리즈인데, 스타트업, 매시업, 오버 디벨롭에서 총 3단계로 이제 난이도를 구성을 해서 교재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제하는 거,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세 가지 컨셉에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주간학습지와 모의고사로 구성을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고3 학생들이 미적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 한 해 동안 수학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적분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강좌를 겨울방학 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1, 2에 해당되는 이 스타트업 교재와 그 다음에 매시업 교재를 모두 3월까지 소화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은 기본 개념과 유형 분석으로 까먹었던 개념을 복기하는 훈련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조금 수능에 필요한 스킬, 그 다음에 내신에도 도움이 되는 스킬 이런 것들을 조금 터득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월에는 워낙 이 매시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함수 활용하고 적분법, 그러니까 후반부를 집중적으로 2월 달에는 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맞추어서 3월에는 앞단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려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일단은 제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조금 그래도 내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신 관련된 좀 자료들을 가지고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기출 문제를 좀 소화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일단은 교재를 좀 구성해서 애들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커리큘럼은 일단 제가 3월까지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짰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워낙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한 번 더 미적분을 더 다른 커리큘럼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보다는 수능에 좀 집중해야겠어 라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공통 과목 쪽도 좀 미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이후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강의 계획을 다시 한번 애들하고 논의하고 편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은 일단은 이 계획은 이렇게 짜놨는데 아마 수능을 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조금 더 수원수투 강의를 좀 앞쪽으로 당겨서 할까도 지금 학기 중이라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유동적으로 강의를 커리큘럼을 좀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지도를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사범대 출신인지 몰라도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애들은 좀 완벽하게 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전에 클리닉 수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화목에 6시부터 10시까지 개강일 12월 27일부터 할 건데 그 앞에 3시부터 5시에 저는 클리닉 수업을 그냥 고정픽으로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수업에서 자유롭게 좀 질문하고 제가 좀 봐줄 수 있는 시간을 3시부터 5시까지 구성을 할 거고요. 제가 애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좀 할 건데 일단은 과제 검사는 무조건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좀 완성하지 못하면 클리닉 수업에 필수로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재검사를 받아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 끝날 때쯤에 한 30분 정도 성취도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좀 점검해서 성취도 평가에서 미달된 친구들은 클리닉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게 해서 재시험을 좀 치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제어를 및 보충 강의 영상을 제공할 건데 제가 이제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나오는 요일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재수학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에 좀 업로드를 해서 애들한테 강의 영상을 링크를 보내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오프라인을 좀 병행해서 애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좀 세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어머님들이 사실 여기저기 학원을 다녀서 강사들을 보셔도 사실 단과학원과 재수학원을 모두 경험한 강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들도 관리를 해봤고 그다음 재수학원에서 애들도 케어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확실히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믿고 보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늘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해에 보내는 의대를 보내는 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믿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